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여러 테크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인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역사를 보면 현재의 나스닥은 크게 OMX라는 회사와 나스닥이라는 회사가 합병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OMX부터 보면 OMX는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 표준화된 옵션 계약 거래를 도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물거래소인 OMAB라는 회사로부터 시작됩니다. OM은 1998년 스톡홀름 증권거래소를 인수하고 2001년 런던 증권거래소도 인수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헬싱키 증권거래소 합병하게 되면서 OMHEX라는 합작회사가 되고 이후 OMX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사명을 변경한 OMX는 유럽 지역의 여러 주요 증권거래소를 인수해 나갑니다. 2005년 코펜하겐 증권거래소를 인수하고 2006년에는 아이슬란드 증권거래소 소유회사를 2007년에는 아르메니아 증권거래소와 중앙예탁소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거래소인 퍼스트노스를 덴마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OMX의 연역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1971년 전국증권딜러협회에 의해 설립됩니다. 나스닥은 전국증권딜러협회 자동호가 시스템이라는 약어에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단순한 시세를 표시하는 시스템일 뿐 전자거래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장외거래가 많이 사용되었고 나스닥 역시 장외거래를 지원하게 됩니다. 수년에 걸쳐 거래 및 거래량 보고와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을 추가하여 1981년 미국 증권시장 전체 거래의 37%를 점유하게 되고 1991년에는 46%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998년 향후 100년을 위한 주식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주식시장을 오픈하고 주요 지수로 나스닥 컴포짓이라는 지수까지 발표합니다. 이후 2002년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하게 되고 2007년에는 앞에서 알아본 북유럽 중심의 거래소 운영업체인 OMX와 합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나스닥 기업이 됩니다. 나스닥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EPS는 오히려 9%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회사에 따르면 작년 인수한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덴자를 포함해 회사의 전략적 투자와 구조조정 비용이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매출은 1.17빌리언 달러로 반복성을 띠면서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예정 연간 반복 매출이 2.61빌리언 달러로 연간 반복 매출에서 이번 분기에 인식이 되는 것만 매출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이 시킹알파 등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출과는 달라 좀 더 찾아본 결과 공매도 관련 수수료와 각종 중개, 청산, 환전 수수료 등은 제외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를 포함했을 때는 1.67빌리언 달러의 총 매출을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성장성이 크게 있는 부분으로 보기도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만 변동하는 느낌이라 제외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해당 수수료들을 제외한 매출 기준으로는 아까 본 것과 같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2% 증가했지만 모두 포함한 총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아무튼 현재 나스닥의 사업 부문은 크게 자본접근 플랫폼 부문,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 시장 서비스 부문으로 나뉩니다. 총 매출기 중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자본접근 플랫폼 부문이 28.1%의 비중이고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이 23.4% 정도를, 시장 서비스 부문이 4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본 각종 수수료들이 시장 서비스 부문에 포함됩니다. 일단 먼저 자본접근 플랫폼 부문부터 알아보면 해당 부문은 데이터 및 상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덱스 사업과 재무관리 및 분석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덱스 부문 매출이 53%나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작년 54%에서 더욱 개선된 58%를 기록할 정도로 고마진 사업 부문이며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인덱스 부문에서 1,600만 달러 일액선 수익이 반영되었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인덱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자본접근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을 보면 해당 부문은 금융권재 및 위험관리 테크놀로지와 각종 규제 모니터링 기술, 자본시장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반 금융 테크놀로지 등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문은 담보 및 재무, 유동성 등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덴자를 작년에 인수한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아덴자 이익을 그대로 더하면 매출은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였고, 특히 연간 방문 매출의 빠른 성장이 돋보이는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서비스 부문을 보면 해당 부문은 일반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부문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고, 공매도 중개, 청산, 환전 등의 수수료를 합친 총매출 기준으로도 9.6%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특히 파생상품 관련 매출과 청산, 환전 수수료 관련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개의 사업 부문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현재로선 시장 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크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자본조건 플랫폼 부문과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하나 약 13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아덴자라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한 만큼 해당 부문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매출은 연평균 10% 성장하여 4.2 빌리언 달러에서 6 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 2019년 한 주당 1.67달러에서 2023년에는 2.82달러까지 성장하였고, 올해 예상 EPS는 2.68에서 2.74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는 EPS가 소폭 감소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12% 정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주가는 62.2달러로 하나 약 85,000원이며 시가총액은 하나 약 48조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배당률은 1.54%이고 배당 내역을 보이다시피 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분기 배당금은 한 주당 0.22달러에서 9% 인상된 0.24달러이고 배당금은 3월, 6월, 9월, 12월 말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향후 12개월 예상 PER은 22.4로 최근 5년 예상 PER 차트를 보면 현재 값은 딱 차트의 중간 정도로 현재 S&P 500의 PER이 27.57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큰 부담은 없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수는 최근 5년 동안 소폭 감소해오다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총 3천만 주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주식에서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아덴자 인수권 대금에 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 것 같고, 아덴자 인수 금액이 나스닥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다 보니 많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채 상환 계획과 배당금 인상,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ETF인 SPI와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이 17.14%, SPI가 12.01%이고 최대 하락률은 나스닥이 29%, SPI가 24%로 수익률은 나스닥이 더 높고 안정성도 SPI에 비해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금 1만 달러는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는 44,000달러가 되었고 SPI에 투자했을 때는 29,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나스닥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펜하겐, 스톡홀름, 헬싱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중심의 증권거래소 역시 많이 보유 중인 기업이며 관련 수수료와 중개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덱스 사업과 금융 테크놀로지 부문에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문들은 반복 매출 비중이 큰 만큼 갈수록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인수한 아덴자 역시 반복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이고요. 그럼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